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은퇴 전에 조직 내 위상이 크게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나 공무원들처럼 계속 성장하다 최고의 위치에서 은퇴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급이나 처우가 크게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 임원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50 중반에 퇴임하면 은퇴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라 더 작은 회사에 더 낮은 연봉으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원까지 오른 사람들이 그러하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 없겠죠. 나이가 차서 이직을 시도하게 되면 세상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직이 쉽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이전에 받던 연봉과 직급을 맞춰줄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상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재취업, 대기 수요가 일자리 공급보다 많은 것도 이유입니다. 역량이 탁월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처우를 이전보다 낮추더라도 받아들이는 회사가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전 경험이 현재 회사에서 득보다 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득보다 실이 되는 경우는 급여와 처우를 낮출 수는 있지만 대접받길 원하는 의식 수준까지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이전 회사에서는 말이야, 이것까지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짬밥에? 라는 의식들은 쉽게 버릴 수가 없고 이게 옮긴 회사에서 여러 형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알려져 있는 이유들인데요.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노하우라고 불리는 과거의 성공 경험마저도 새로운 회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걸 고칠 수가 없어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지식이나 정보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사용했던 방법을 기억해 두었다가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게 개인적인 특성과 결합하면서 그 사람만의 패턴으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 못하는 애들은 호되게 야단치면 정신 차리더라 라든지 인간관계가 꼬일 때는 술로 푸는 게 최고야 라든지 상사가 날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면 적당히 개겨서 곤조를 부리는 것이 나중에 일하기 편해 등의 업무 노하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성공 방정식들은 이전 회사와 같은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먹혔을 수 있어도 옮긴 회사에서도 먹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문화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조직 리더가 싫어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큰 기업에 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만의 학습된 성공 패턴이 옮긴 회사의 특성이나 상사의 스타일과 맞지 않을 때도 그걸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알게 모르게 그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은 주변 사람들, 특히 그 사람의 상사에게 모두 다 읽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회사의 틀을 못 벗은 사람, 곤조가 있어서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 회사에 잘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삶의 노하우가 에너지 부족, 적극성 부족으로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딱 각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건 해도 안 돼. 내지는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더 할 필요 없어. 내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이거 답이 안 나와. 일단 보류. 뭐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회사에서는 이게 업무 노하우였을 수 있겠지만 옮긴 회사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 사람, 나태한 사람, 활력 없는 사람으로 인지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아지면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이 심리적인 요소들이랑 섞이면서 나이 많은 사람은 경험과 인맥은 있지만 같이 일하기는 부담되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스카우트 되며 직급이 상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40 중반 이후 이직은 대부분 지인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인 소개를 거치지 않고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거나 헤드헌터 소개를 통해 이직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상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보니 회사는 헤드헌터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나이 많은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구인 공고를 뽑는 경우라도 가급적 젊은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인 소개로 가면 이런 나이의 한계를 쉽게 극복할 수가 있죠. 나이가 많아도 지인 소개로 이직을 잘 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쓰임새가 명확한 특기를 가지고 있고요. 둘째로는 인성이 좋고 겸손합니다. 이 두 번째 요건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일을 못하면 욕 한 번 얻어먹고 끝나지만 인성이 나쁘면 나와의 관계까지 틀어지게 됩니다. 소개해줘도 욕 안 얻어먹을 사람만 소개해줄 수밖에 없겠죠. 셋째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어디 적당한데 월급만 받을 수 있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소개해주기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낸데 이 짬밥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소개해주기 부담스럽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의식까지 젊어져야 합니다. 의식이 젊은 사람은 지식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옮긴 회사에 맞는 태도도 학습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런 모습은 평상시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이직이 필요할 때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